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한 번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한다. 그게 바로 권성동과 장제원이다. 지금 권성동과 장제원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오전 7시 1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서두르라고 서둘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좀 밝은 뉴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관사를 없앤 김영환, 집무실도 4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지사 이야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지사 집무실 크기를 4분의 1로 대폭 줄였다. 18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자신이 집무실을 회의실로 바꾸고 새 집무실은 도지사 접견 준비를 위해 활용하던 약 6평 크기의 작은 공간을 쓰기로 했다. 종전에 썼던 도지사 집무실은 22.6평이었다. 26.6평에서 6평으로 줄였습니다. 4분의 1로 대폭 줄였네요. 이 좌측에 있는 것이 김영환 지사의 그 집무실입니다. 뒤에 지사가 앉는 책상이 보이고 앞에 회의하는 탁자가 보입니다. 김 지사는 취임 전 관사, 아파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탈권위주의적 행보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2010년 충청북도가 3억 6,510만 원을 주고 임대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 관사를 12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김 지사는 8천만 원이나 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관사는 매각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장들도 김영환 지사가 한 그 솔선수범의 사례를 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부터는 밝지 않은 뉴스를 전해드려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태영호 의원실에서 판문점에서 귀순 어부를 강제로 북송시키는, 사람을 질질 끄고 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태영호 의원실이 공개한 겁니다. 시작합니다. 다시 유통 경기가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때문입니다.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잠깐만요. 채소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금방 만지는 순간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포승줄로 묶여 있습니다. 네, 이게 판문점입니다. 여기가 포승줄로 묶인 사람을 지금 그 경찰 특공대라고 그러죠. 군에서는 그거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를 불렀는데, 경찰 특공대는 뭐 때문에 자기들을 불렀는지도 모르고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포승줄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는 우리가 테러범 이런 사람들을 묶을 때 사용하는 장비라는 겁니다. 장비도 아니죠. 뭐 케이블 타이는 경찰은 자기들이 묶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고요.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이 사람이 국내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나요? 범인이라고? 그런데 왜 포승줄을 묶었죠? 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경찰에 의해서 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든가, 그리고 지금 가방은 뭐냐면 이들이 내려올 때 갖고 있었던 그 소지품들을 저 가방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가방을 지금 검은색 가방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예, 저 어부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갖고 왔던 이 소지품들을 저 가방에 담았다는 겁니다. 가방 그것도 같이 넘긴 겁니다. 자, 이제 대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묶여 있는 모습. 자, 두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아주 선명하게 묶여 있는 모습 보니까 크게 확대해 보면 그 케이블 타이, 포승줄 말고도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청년, 그 다른 사람 다 구두를 신고 있는데 저 사람만 그 운동화를 신고 있죠? 운동화인가요? 이분입니다. 아, 가렸네요. 자, 저 사람이 이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털썩 주저앉았죠? 자,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저 안 가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너 머리를 땅에 박았다고 그래요, 막. 예, 저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저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저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문재인 씨? 문재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뭐 여론은 이런 그 여론이 있습니다. 문재인도 안 데려라고 북한으로 질질 끌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여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문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를 제목을 해당되는 부분을 시작합니다. 뉴스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한다. 그게 바로 권성동과 장제원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장제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에게 표현을 삼가라. 사적 채용 넣고 윤핵관이 난이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실 9급 직원 사적 채용 논란에 권성동이는 내가 넣어달라고 장제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랬더니 장제원이 어떤 압력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자, 뭐 어제 하루 종일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제원, 특히 권성동 씨, 장제원 씨에서 둘 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함량미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함량미달. 자, 왜냐하면요, 청와대의 비서진은 대통령이 일하기 편한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뽑아 쓰는 겁니다. 그게 왜 사적 채용이에요? 공적 채용이지. 대통령이 뽑았는데 다른 건 몰라요. 예를 들어 다른 중앙부처, 뭐 지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사람을 심었다. 그거는 사적 채용이죠. 그러나 청와대 직원, 자기 비서진을 자기가 꾸리는 거는 그건 공적 채용입니다. 왜 사적 채용이에요? 권성동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할 때 왜 청와대 직원을 왜 사적으로 채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권성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사적 채용입니까? 공적 채용입니다. 대통령은
비서실 직원, 자기가 5년 동안 이런 비서실 직원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 그 청와대예요. 그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별정직이에요. 그거 공적 채용입니다. 사적 채용 아닙니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권성동이가 일을 키웠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적 채용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뭐 구급 직원이 어떻다, 뭐 장정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여러분 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의 공격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췄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했어. 근데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해야 돼요. 언론이 공격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권성동이는 실력이 없어요. 첫째, 딴 거 다 그만두고 그 좌파들의 그 터무니없는 공격, 그리고 언론의 흠집 잡기를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 권성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성동이가 지난번에 검수완박법 할 때 어떤 행동 보여주신지 알죠?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보좌 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서의 조그마한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F학점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중심제에서 청와대의 비서진은 대통령이 자기 일하기 싫은 좋은 사람 쓰는 거예요. 그건 공적 채용이에요. 아니 그 공적 채용자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다음 질문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 잘했더라고요. 여기 자 보이나요? 예. 여기 이제 보이나요? 어제 이제 도어 스태핑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대통령 사적 채용 질문에 그랬더니 대통령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윤석열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 잘한 거예요. 왜 그 사적 채용이야? 이 권성동이가 올바른 행동을 완전히 나쁜 행동으로 그 좌파들의 프레임에 완전히 스스로 빠져들었다니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제원이 아니 왜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싸움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권성동이가 뭐 압력을 넣었다 뭐 했다 하더라도 대응 안 하면 되죠.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이제 저 장제원이한테 권성동 씨가 당신한테 뭐 압력 넣었다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라면 장제원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청탁 제가 추천받았어요. 표현은 그렇게 했겠죠.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 사람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편하게 쉬는 사람, 편하게 일할 사람, 청와대 비서진으로 만드는 거, 그 별정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제원이도. 장제원이 옳다 잘 됐구나. 이 기회에 내가 권성동을 완전히 연맥해야지. 이 두 사람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확 키운 게 권성동이, 거기에 휘발유를 부은 게 장제원이, 이 둘 다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꾸려나간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원래 배신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배신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영상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찾다가 제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여러분, 이 장면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 했었냐? 파면 권성동이에요. 검성동이가 박근혜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고발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자가 장제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배신자가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배신해요. 그리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장제원과 권성동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장제원과 권성동이는 오히려 마이너스 표에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장제원과 권성동이 설치지 않았으면 윤석열은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마이너스였고 지금 현재에도 마이너스고 앞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된다면 이 두 사람 책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면 탄핵하자고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사람이 권성동과 장제원입니다. 한번 해봤잖아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전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 봤잖아요. 기술이 늘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좌파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 감량 미달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 입지와 영달을 위해서 배신할 것만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권성동과 장제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권성동과 장제원 둘 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과 장제원을 내쳐야 합니다. 이 둘을 내치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겁니다. 둘을 내쳐야 합니다. 그 다음 뉴스 진행합니다. 자, 어제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 여러분, 이 한일 간의 외교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덜 떨어진 판사 하나가 재판은 안 하고 역사책 쓴다고 잘난 체 한다고 역사책 쓴다고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조중동과 같은 주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거는 일본 측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이야기를,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국내 문제다. 국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 중에 아주 못된, 아주 잘못된 견해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이거예요. 일본 측도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나 재원 출연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거 잘못됐다니까요. 이거 잘못됐다니까요. 일본 사과했어요. 우리는 사과할 때마다 미흡하다는 거야. 받아놓고는 미흡하다는 거야. 그럼 받지 말았었어야지, 사과를. 재원 출연했어. 자,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으니 한국 측이 국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세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의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 중앙일보 사설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니까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해라, 국내에서 해결해라 라고 중앙일보가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법은 자기가 옮겨놓고 왜 남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자동차를 몰고 사거리에 갔어. 사거리에 빨간불이 있어. 그럼 서야지. 안 섰어. 그래 걸렸어. 그래 놓고 뭐냐? 아주 신호를 바꿔 좀 파란불을 좀 길게 줘 라고 얘기하는 거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우여와 곡절을 거쳐서 국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국제법이란 서로가 조약을 사인을 하면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겼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조중동은 그런 얘기를 안 해. 우리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덜 떨어진 판사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역사책에나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김명수 대법원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일본에 밀을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이 이걸 문제면 또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끌려다니느냐 한국에. 기분이 나쁘면 조약 사인하지 말았었어요. 이제 사과가 미흡하다, 배상이 미흡하다 그러면 사인하지 말았었어야지. 그때는 사인해놓고 하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중앙일보 이 사설은 대단히 잘못된 사설입니다. 사설이 중앙일보만 사느냐, 동아일보 50보 100보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내용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동아일보 사설 일부 내용입니다. 사설이 일부입니다. 자, 결국 한일 간 외교적 노력으로 사과와 용서, 반성과 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 공동의 합작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향해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는 고압적 태도에서 벗어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거 잘못됐다니까요. 우리 속담에 뭐하죠? 못 낀 놈이 화낸다고. 대한민국이 100%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왜 재판소 가서 질 일을 하느냐고요. 왜? 뭐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향해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는 고압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한국은 일본에 항상 떼쓰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동아일보 사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들이 신뢰를 얻지 않고선 그 어떤 해법도 별 무소용이고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뿐이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하지만 그로써 일방적 요구를 버리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방적 요구는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나쁘면 사인하지 말았었어야지. 그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사인하지 말았었어야지. 그때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 합의문에서 이제 일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사과해라 라는 문구를 넣었어야죠. 안 넣었잖아. 이거 뭐야? 죽창 들고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죽창 들고 싸우자는데 제일 앞장서는 신문이 동아일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서 이 문제를 우물딱주물딱 넘기면 문제 심각하게 또 벌어져요. 야, 일본이 그래 대충 귀찮으니까 사과하고 돈 조금 몇 푼 줄게. 우리가 거지 새끼예요? 돈 몇 푼 던져주면 고맙다, 그게 거지 새끼예요? 중국이 이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인 중일 전쟁의 피해자 중국이 일본 보고 돈 달라는 얘기 한 거 봤어요?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한국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난징 대학살 아시죠?
중국이 일본 보고 돈 달라는 얘기한 거 봤어요? 왜 우리는 자꾸 때만 쓰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냥 우물딱주물딱 넘긴다. 저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 안 된다. 왜냐? 이 문제는 우물딱주물딱 넘기면 또 쓸데없이 판사들이 역사책 쓴다 쓰겠다. 나도 역사책 쓸게. 나는 세계사 쓸게. 나는 동양사 쓸게. 이런 되먹지 못한 판사들이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법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 헌법 제6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수행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하고 사인했어요. 우리나라 판사는 똑같이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걸 인하는 거 아이 싫어. 나는 헌법. 판사가 위헌한 겁니다. 위헌. 저는 그 판사를 탄핵해 본다 봅니다. 물론 지금은 변호사가 됐지만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돼요. 그 판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역사책 쓰자고 덤비는 판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우물딱주물딱 넘겨서 어떻게 적당하게 해결하자. 천만의 말씀. 재판은 안 하고 역사책이나 쓰고 앉아있는 그 판사를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님 한 두세 분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시효 문제도 있고 아니야 그건 시효를 배제해야 돼라고 하는 또 다른 변호사님의 전화도 제가 받았어요. 저는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없는 법리도 잘 구성하잖아요. 왜 묵시적 청탁 이런 것도 만들고 죄도 없어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키잖아요. 파면시키고. 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법률가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법률 기술자들이 이것을 법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물딱주물딱 풀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재판은 안 하고 쓸데없이 역사책이나 썼던 그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저는 우물딱주물딱 타협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 많고 법률 기술자 많고 법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법률을 찾아야 되고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률 전문가들. 묵시적 청탁도 만들어내고 다 하잖아요. 이거는 왜 못해요? 법률가가 해결하세요. 법률가는 뒤로 빠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법률가들. 법률로 해결하세요. 대한민국 법. 국법으로 해결하세요. 일본에 가서 뭐 좀 적당히 합시다. 뭐 좀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네가 천만에 그런 따위의 외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법률가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 우리가 국제법을 어겨놓고 왜 일본 보고 때를 써? 고약한 버릇입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법률가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때 법률가들이 왜 가만히 있었어? 판사가 재판하고 재판하지 않고 역사책 썼을 때 왜 똑똑하다는 변호사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냐고요. 법률가들 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뉴스요. 칼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중동 때문에 망해요. 조중동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 좀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을 보는 안목도 없어. 그냥 사주의 이익이나 아니면 언론사의 이익 아니면 자기들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아는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야. 대표적인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연일 지지율 가지고 윤석열이를 공격해요. 아니 하나 물어보십시다. 조중동 청와대에 비서관 하나 권성동에 맞다나 구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정직 참모야. 대통령 중심지에서 청와대 참모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 추천받아도 쓴 게 언론에서 하루 종일 중계방송해야 할 정도로 큰 뉴스예요. 조중동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따위 칼럼을 쓰는 겁니다. 이 칼럼을 읽어볼 이게 길어. 주저리 말이 많아. 다 읽어볼 가치가 없는 칼럼이에요. 왜 없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 세계적 경제 위기의 시험을 보내고 있다. 진짜 긴장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 경제 워룸을 차려놓고 대통령이 퇴근을 반납하고 직접 챙겨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봐주자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나 치열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지 큰 그림도 안 보인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툭툭 던지는 말만으로는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 왜 중앙일보는 윤석열의 도어 스텝을 그렇게 비판하냐고요. 중앙일보는 윤석열이 아침마다 국민들에게 출근하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중앙일보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1년에 한 번 기자들에게 순번제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하면서 너는 첫 번째 너는 두 번째 그 질문지 미리 주고 그거 하라고? 도어스텝 하지 말고? 도어스텝을 하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국민이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출근길에 툭툭 던지는 말만으로 얼마나 좋아요. 조중동에 계시는 그 훌륭하신 기자분들 얼마나 기회가 좋아. 대통령이 출근길에 툭툭 던지지 못하도록 질문을 잘하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여기 있잖아. 큰 그림. 윤석열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질문을 해야죠. 큰 그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지. 큰 그림이라고 질문을 안 해. 기자들이 쓸데없는 질문만 해. 쓸데없는 질문만. 청와대 구급 참모 채용한 거 그게 큰 그림이에요 지금? 중앙일보에 고현곤 칼럼을 쓰신 고현곤 그 신문제작 총괄 주관이래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급 별정직 공무원 참모 그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큰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그림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큰 그림을 물어보질 않으니까 윤석열이가 큰 그림을 대답을 안 하지요.
기자들이 큰 그림을 물어보면 윤석열이가 밤새도록 아이고 야 큰일 났구나. 이거 내일 아침엔 이거 빅픽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기자들이 몇 쓸데없는 질문만 하니까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나 윤석열이가. 왜? 몰라. 조중동도 큰 그림을 몰라. 조중동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기사를 써줘야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조중동도 좁쌀만한 그림을 그리고 좁쌀만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릴 이유가 있냐고요. 중앙일보의 고영건 씨.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칼럼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중요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의 부활이 두려운 까닭. 이 칼럼은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본 칼럼입니다. 트럼프가 다음번에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렵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트럼프가 두려운가 하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왜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경찰 노릇을 하느냐. 트럼프가 집권하면 재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그간의 바람등을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화되고 확장 억제 전략은 약화될 게 뻔하다. 설사 트럼프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집권하더라도 바이든처럼 확장 억제 전략을 전폭 지지할 거라고 장담할 수 어렵다. 제가 주장합니다. 저는 주장하는 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화끈하게 트럼프와 딜을 하라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장사를 해본 사람입니다.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끈하게 너 원하는 걸 밀어주겠다. 대신 대한미군, 주한미군 철수해도 좋다. 핵무기를 갖게 해달라. 라는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문재인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의 핵에 질질 코가 꿰서 끌려다녀야 합니까?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보고 우리는 트럼프와 빅딜을 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 아니요, 마지막에 또 뉴스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강택 씨가 누군지 아시죠? TBS 사장입니다. TBS 노조가 이강택 TBS 사장, 야, 사퇴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 의장은 TBS를 그냥 놔두면 직무유기다 는 겁니다. 서울교통방송 내부에서 이강택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의회가 TBS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표한 지 약 보름 만이다.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은 18일 어제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낸 TBS에 대해 시민 대표 기구인 시의회가 방치하면 직무유기다. 11월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TBS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유예 기간은 조례 공표 후 1년이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김어준이 얼굴을 봐야 합니다. 김어준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TBS 노동조합원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를 몰랐느냐 당신들은. TBS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은 TBS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KBS 그리고 MBC 노동조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노동조합 그리고 직원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TBS 사태에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가 1년 동안 유예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각 전파를 반납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통방송 필요 없으니 전파를 반납하겠다라고 전파를 반납하라는 겁니다. 채널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파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TBS가 올바른 방송을 했든 올바른 방송을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지금 교통방송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아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T맵도 있고 뭐 많아요.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면 국가적인 낭비죠.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즉각 TBS의 전파를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KBS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 앞으로 TBS가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왜 우리 국민이 TBS 직원과 김어준이를 위해서 월급을 지불해줘야 하나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TBS 직원들과 김어준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 왜 그래야 하죠? 왜 그래야 합니까? TBS는 전파를 즉각 반납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1년 동안 저들이 막 떠들면 1년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년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TBS가 자기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전파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 뉴스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그 중앙은행의 보폭을 맞춰라. 전 세계 55개국이 넉 달 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상한 나라가 55개국이고 79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슈어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늘 한국에 옵니다. 저는 통화 수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단기 처방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럴 때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냐?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교육 시스템만 바꾸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반으로 해결돼요. 자, 이렇게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어떡하냐?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교육을 안 받아서 학생들이 아주 정말로 좋은 직업을 갖는 그런 직업들 갖는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 사교육을 안 한다. 뭐 한 집에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집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넘을 겁니다. 아마 사교육비가.
그거 확 줄여주면 삶이 확 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당장 할 수 있어요. 누구만 교육부 장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된다니까. 박순애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박순애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망할 것이다. 왜? 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교육비 싹 없앨 수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왜? 미국과 유럽을 봐요. 대학 우리처럼 많이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대학을 가도록 모든 그 마피아들이 철통처럼 어깨 동무를 하고 대학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교육 마피아고, 교육 마피아의 수장이 박순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오후라도 할 수 있어요. 박순애를 비롯한 그 교육부 마피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근본을 바꾸면,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나라 그 학비용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가정에 사교육비가 왕창 줄어들어요. 생활비가 늘어나겠죠. 경제가 돌아가죠. 저는 박순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럴 때 박순애가 딱 결단을 내려서 대학에 안 가는 시스템을 내일부터 만듭니다. 대학에 안 가도 됩니다. 갈 사람만 학문학문서만 가세요. 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확 펴입니다. 근데 안 할 거예요. 박순애는. 왜? 교육 마피아들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안을 내놨어요. 2010년 말에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곳에서 제 책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발표해놨어요. 박순애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다음이요. 예. 드디어 인천 연수구을 민경우 의원 지역구죠. 선거무효소송 선고 공판이 7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대법원 판사들에게 경고합니다. 대법원 판사들에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법치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피를 철철 흘리게 될 것인가를 당신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되면 원인 제공자가 당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경고합니다. 28일 오후 2시가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피를 흘릴 것인가,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저는 피를 흘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글에 밉보여서 광고 수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아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제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페이팔 계좌를 좀 정확하게 보여드릴까요? 국내에 계시는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건 적던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 저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절 노리는 사람이 많죠. 저는 그런데 법률적으로 빠져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을 주시든 적은 금액을 주시든 저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엉켰습니다. 예. 네, 저는 잠들기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도깨비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잠도깨비 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저녁 식사 장소가 있으면 저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 식당에 이렇게 의자가 있느냐, 아니면 방석같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느냐. 만약에 주저앉아 있는 식당이라면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벽 쪽에 제가 딱 벽을 이렇게 딱 기대고 왔습니다. 왜? 허리를 펼 수 없으니까. 항상 인상을 찌푸려야 됩니다. 이러고. 지금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일본 사람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구의 자성은 점점 줄어든다. 세종대왕이 계셨을 때보다 지금 지구의 자성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20-30만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성이 약해질 때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일본 의사가 발표해서 책으로 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책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 지긋지긋한 어깨와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집착하는 이유, 더욱더 잠도깨비 매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침대입니다. 저는 잠도깨비 이 벽에를 2장을 사용합니다. 1980년도에 MBC 기자로 입사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카메라 출동을 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안 자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잠을 안 자면 치매 유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려면 진작 좀 해주지.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내 카이스트의 연구진들이 이 치매 유발 물질에다가 저주파의 자기장을 쏘아줬더니 치매 유발 물질이 분해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장의 벽에 잠도깨비 벽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대입니다. 안대를 반드시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두꺼운 뼈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뇌는. 하지만 안구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대를 합니다. 상업 광고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상업 광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대학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선 대학 입시제도 등록금 서열화 폐지하는 것이 선임해 맞습니다. 대학 시스템을 바꾸려면 입시제도 등록금 서열화 한꺼번에 하루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바꿀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교육부 관리들도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입 밖에 안 내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부 관리들이 퇴임 후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전부 사학재단으로 가요. 교육 마피아 때문에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바꿀 수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시스템을 바꾸면. 이미 저는 다 연구를 해놨어요. 이 발표해서 2010년도에 발표해놨습니다. 문제는 박순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뭐 권성동과 장제원에 대한 그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한 번 받았잖아요. 참 창피해서. 이거 일본과의 협상 내용에 대한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오후에 또 김경재 방송으로 가서 방송을 합니다. 특별 기획을 하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이남용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기획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공업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잘 뭔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주변에 전부 하드웨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 오후에 김경재 방송의 특별 기획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1시간가량 방송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기사를 정리하다 보면 늦어지게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